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214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이고요.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네, 청년회장 이봉 활동가입니다.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다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푹 쉬었습니다. 푹 쉬었습니다. 예, 저는 이사를 앞두고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버리고 치우고 근데 진짜 산 것도 없는데 저 2년 이 집에 와서 2년은 정말 살림을 전혀 안 했거든요. 제가 민원연에서 가장 열심히 일할 때 지금 있는 집에 와서 지금 2년을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밥을 거의 안 해 먹어가지고 살림을 늘리지를 않았는데 부엌을 어제 치우는데 진짜 끝도 없이 뭐가 버릴 게 많아가지고 이게 신기하다. 아무것도 안 샀는데 이 집에 오기 전부터 버렸어야 되는군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지금 버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말에 하나도 못 쉬었어요. 집안일도 하랴 뭐 이거 저희 그러니까 대선이 아니죠. 지방선거 모니터 계획도 세우고 이것저것 할 일이 너무 많아서요. 꼼짝도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또 얼마나 잘 보내냐에 따라서 이번 주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총회 준비도 그렇고 민원연 내부에서는 총회를 준비하고 또 지방선거를 그 선거단을 모니터단을 기획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고해 드린 바 있는데요. 민원연의 그 미디어 탈곡기가 그 한겨레에 실리게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어쩌면 빨라야 이번 주 뭐 화요일이나 목요일 그리고 어쩌면 아주 많이 미뤄질 수도 있다. 누군가는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얘기했지만 나는 그 정도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좀 미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출근했는데 이정일 PD가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굉장히 통통 튀는 그런 기사를 써주셨네요. 우리 기자분께서. 네, 강성만 기자께서. 네, 강성만 기자께서 쓰셨는데요. 저는 일단은 그 사진이 참 좋다라고 생각되는데 이정일 PD는 사람은 다 자기 얼굴만 보나 봐. 사진을 보면 난 이정일 PD가 못 나왔다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네. 차장님께서도 본인 얼굴만 보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있잖아. 내 얼굴을 본 게 아니고 이 구도가 위에서 찍으니까 평소 우리 이렇게 앞에서 찍은 것보다는 낫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는 이제 나의 그 사진에 대해서는 거의 반은 포기하고 살고 있습니다. 몰골이 말이 사람 아니기 면이 때문에. 주말에만 있는 면인가요? 아니 지금 월요일 날 실린 거예요. 아, 오늘 조간에 나온 거예요? 오늘 신문에 실린 거예요. 네. 굉장히 내용이 저희가 진짜 얘기를 수다를 많이 떨었는데 내용이 그 중에서 채택한 그 기자가 받아 쓰신 그러니까 정리하신 내용이 다 각자 제각각인데 봉우 씨는 나름 충실합니다. 그 봉수치킨 그리고 천재 다 실렸어요. 이정일 PD는 친구가 말했대요. 뭐라 그랬지? 너무 조금 실렸다 그랬나? 한 문장밖에 안 나와서 기사를 다시 봤다고. 이게 생각보다 지면이 그렇게 많이 할애하는 코너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아무튼 간에 저희가 실렸습니다. 정도. 그래서 효과가 좀 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네, 구독자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거짓말부터 기하급수야. 10명 정도 10명이 기하급수 적이죠. 하루 만에. 예. 근데 오늘 조간으로 아침이잖아요 지금. 오늘 조간으로 나가는데 그 전에 10명으로 는 거는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다른 이유 아닐까요? 아니지. 기사 쓰면 이거는 기사 쓰면서 기자가 감동받아서 그 정도의 효과가. 아니, 오늘 우리 가열차게 저기 페이스북 홍보도 올리십시오. 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디어 스크랩 해봅시다.
첫 번째로 나은 씨가 먼저 해주세요. 뉴스데스크가 3월 4일 단독 보도를 하나 내놨습니다. 여론은 삼성이 결정, 언론 공작으로 여론 조작이라는 보도인데요. 이거 어서 많이 봤던 내용이죠. 이미 시사인에서 했던 그 장충기 문자가 떠오르실 텐데 요거에 좀 후속 보도격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삼성이 언론에 이제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또 다른 증거 자료가 또 문자로 남은 건데요. 예를 들면요. 예전에 제일모직이 상장이 됐을 때 2014년 12월 18일이죠.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지시를 받는 삼성 미전실 장충기 사장한테 지상파 3사가 모두 제일모직 상장과 관련한 기사를 쓰지 않기로 했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 방송은 KMS 모두 다루지 않겠다고 합니다. 네. 아니 이 워딩 자체가 KMS 내부랑 통하지 않으면 소통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나올 수 이미 보고를 다 받고 교통 정리가 다 됐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실제 문자 내용대로 지상파 3사 메인 뉴스에서 이 제일모직 상장 소식이 나가지 않았대요. 근데 제일모직 상장한 게 뭐 어쨌다고 이거를 다 안 하겠다고 보고까지 했나라고 궁금하실 텐데 90년 말에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매입을 통해서 이제 81억 원을 투자를 했죠. 이재용 부회장 그 남매가. 근데 그걸 통해서 제일모직 상장을 해서 이제 730배에 달하는 5조 8천억 원가량의 차익을 얻습니다. 자, 여러분, 81억 원을 투자해서 5조 8천억 정도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 투자도 다 이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뭐 여러분 비트코인 뭐 가자 존버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다 되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상세하게 보도가 되면 어떻겠어요? 의심하겠죠, 사람들이. 그렇죠. 이거 왜 나 안 되겠는데 이거 궁금한데라고 생각을 하겠죠. 제일모직 상장이 이렇게 투자액을 수익을 완전히 부풀리는데 제일모직 상장이 결정적인 이유가 됐겠죠. 네, 그래서 차익을 얻은 상황이었고요. 또 삼성이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합병을 추진하던 2015년 7월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문자도 있었다고 해요. 사장님, 모모경제 사설은 일단 빼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글로벌 미디어에 이런 이슈가 퍼져나가면 그때 쓰자고 했습니다. 야, 이건 편히 쉬십시오. 이인용 드림. 아니 편집회의를 같이 해? 그러니까 데스크죠. 이쯤 되면 매일 보고 아침마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네. 그래서 보도 지침이죠. 네. 그래서 국내에서 가장 이 모모경제라는 곳이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경제지 중 한 곳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사설을 빼기로 했다는 건데요. 그럼 뭐 우리가 다 꼽을 수 있죠. 어딘지. 네. 근데 어떤 사설이 빠졌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MBC는 이게 어디 경제지인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확인해봤더니 요 경제지에서 요 당일 삼성 관련 사설이 없었다.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메르스 확산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사과를 했었잖아요. 막 슬픈 표정으로. 근데 이때 요런 문자가 있었다고 해요. 금일 이 부회장님 발표 관련 방송보도 예정이란 제목의 문자에는 KBS 한 꼭지, SBS 한 꼭지, MBC 한 꼭지로 사과 육성 위주 앵커 정리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뭐 그러니까 미리 지금 방송사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는 이상 보도가 나가기 전에 이렇게 다 사과 육성 위주 앵커 정리.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방송사들이 코멘트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게 사과로 떼어질 일입니까? 라고 코멘트하지 않는, 그러니까 슬픈 모습만 이렇게 보여주면 그래도 사과라도 하네. 그렇죠. 그래도 머리라도 숙이네. 인간스럽네. 뭐 홍보 효과, 오히려 홍보 효과를 받게 되죠. 사람이 됐네.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런 효과가 나오는 거죠. 네. 이 부회장이 구속 기소됐던 작년 2월 무렵인데요. 또 있어. 네, 끝나지 않습니다. 그 상당수 언론사 법조 기자들이 삼성 출입 기자들로 교체됐다고. 네, 기자들이 증언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삼성이 훨씬 더 컨트롤하기 쉬워졌다는 거죠. 관련 보도를. 네, 그래서 당시 법조 출입 기자 말로는 현업 기자가 쓰면 그래도 우리 출입 기자니까 좀 잘 봐주지 않겠냐. 이게 삼성 쪽 생각인 거죠. 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론사 수뇌부를 통해 기자들한테 전달된 지침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고 하면요. 삼성 홍보 담당자들이 다녀가셨다. 두 분이 가시고 편집국장이 저한테 한 얘기가 누구누구야. 이재용 재판 끝날 때까지만 이재용 편에서 써주자. 이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기자가. 네. 멋있어. 영화 같은 일이에요, 진짜. 네, 그래서 신문 1면에 나가는 건 이재용이 왜 죄가 없는지 아니면 이재용이 구속되면 대한민국 경제에 흔들린다 이런 내용들이었다. 저는 대통령이 삼성보다 더 센 것 같아요.
대통령은 언론이 밀어낼 수 있지만 지금 와서 보면 삼성은 언론이 못 밀어냈으니까 누가 대한민국에서 삼성을 거스를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내용이 이제 이날 MBC 스트레이트에서 방송이 더 추가적으로 됐다고 하는데요. 실제 이게 보도가 어느 정도로 됐는지 한번 찾아봤는데요. 스트레이트 관련된, 그러니까 주진우의 스트레이트, 뭐 삼성 이슈 다른 걸로 해가지고는 보도가 좀 많이 됐어요. 보도가 좀 됐는데 이게 그 내용이 없어요. 잠시만요. 이인용이라는 이름이 언급된 기사는 사실 몇 곡지가 없네요. 네, 그 정도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요 스트레이트 방송도 한번 보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스트레이트가 첫 방송하고 한 달 있다가 올림픽 때문에 한 달 있다가 또 두 번째 방송을 한 건데 이게 근데 저희가 그동안 한번 봐왔던 그 장충기 문자보다 뭐라 해야지 뭔가 임팩트가 더 센 것 같아요. 아예 뭐 아주 구체적으로 보도의 내용과 내용을 막 설명을 그리고 약간 핵심 인물들이 하는 행동. 그러니까요. 딱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 이제 경제신문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관련 사설을 빼기로 했다고 보고한 이인용 씨 같은 경우에는 MBC 앵커를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사장까지 지낸 삼성으로 건너가서 그랬던 인물이죠. 예. 이게 KBS니까 사실 MBC가 과거에 했던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했던 일을 어쨌든 고백하면서 이런 것들을 털고 있는 건데 좀 하는 김에 잘 그러니까 자기 고백을 하면 사실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어떤 지침을 받아서 이건 안 했다. 당사자들이 분명히 이 안에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주리를 틀어서 정확하게 얘기를 또 들어보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네. 두 번째는 봉우 씨가 약간 가짜 뉴스 비스쿠리한 것들 좀 묶어가지고 재미삼아 들으세요. 재밌는 내용입니다. 안 재밌으면 어쩌지? 이 자유한국당과 비슷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이 이제 이른바 스스로 보수라 칭하는 사람들의 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가짜 뉴스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엄청나게 퍼져 있을 거예요. 지금 최근에는 이제 개헌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비슷한 사례라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미디어오늘에서 보도를 했고 미디어오늘이 이제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국민이 원하는 개헌 듣는다라는 제목의 토론회에 미디어오늘 기자가 참석해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이제 그걸 보도한 겁니다. 정민경 기자가 보도했고 여기에 이제 중앙일보 논설위원인 전영기 논설위원이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고려대학교 장형수 교수가 또 발제자로 참석을 했고 이제 두 분이 이제 주로 이제 토론을 주고받은 분들인데 아주 셉니다. 그래서 몇 가지 발언을 읽어드릴게요. 이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뭐라고 했는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헌은 사회주의 헌법이다. 개헌이 시대 정신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기다. 그럼 지난 대선 때부터 개헌을 약속했던 모든 정당이 다 사기를 쳤네요. 네. 대통령이 어디에다 대고 개헌을 하나? 헐? 뭐지? 그럼 어디에다 대고 개헌을 해야 되죠? 아무튼간에 심지어 박근혜도 그렇죠. 개헌 얘기를 했어요. 개헌 얘기했죠. 모든 대통령이 개헌 얘기를 다 했죠. 대통령 후보들도 다 했어. 그 87년 개헌 이후에 모든 대통령이 한 번씩은 개헌 얘기를 했습니다. 전부 사기꾼이 됐네요. 이분 때문에. 개헌은 시대 정신이 아니다. 개헌의 주도자인 정해구는 자격이 없다. 권력 구조를 뺀 개헌은 무의미하며 선거용이다. 이런 그리고 개헌의 최종 기결점은 사회주의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분이 이제 정해구 씨를 이제 문제 삼았는데 정해구 씨는 사실은 지금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죠. 이분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공격을 했는데 이 사람은 자유민주주의를 믿지 않는 사람, 태생부터 대한민국이 잘못됐다고 말했던 사람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정해구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문재인 대통령 찾아가서 말해줘야 된다. 정해구는 공산주의자, 빨갱이 막 이제 토론에 참석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또 재밌는 발언인데 이제 정부가 연방 수준의 지방 분권을 하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평양에 의해서 지방이 분열된다. 이건 도대체 무슨 논리죠? 우리나라가 지방 분권을 강화하면 평양에 의해서 지방이 분열된다?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평양이 여기 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기본권과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면 독일 사례를 갑자기 언급하는데 여기서 독일이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 기본권을 보장했고 이후 17년 후에 히틀러가 만들어졌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곧 뭐냐면은 기본권을 강조한 헌법을 만들면은 나치즘이 탄생한다라는 놀라운 논리입니다. 아무튼간에 이런 주장을 했고요. 거기 토론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매우 좋아했다는 전언입니다. 이제 이것과 비슷하게 여러 가지 지금 가짜뉴스가 많은데 사실 개헌과 관련해서도 이전에도 이미 가짜뉴스가 있었어요. 똑같은 논리로. 그래가지고 지금 뭐 고발도 돼 있는 상태고 그렇죠. 근데 지금 또 인터넷상에서 또 그 이제 여러 SNS 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많이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이번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석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 뭐 이런 가짜뉴스입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게 이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 청와대 비서실장 할 때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그 전문을 게재했던 사람이 벌금형을 받았어요. 예, 가짜라서.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미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 시절이면 도대체 몇 년 전이죠? 기억도 안 나네. 예, 아무튼 아주 옛날부터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이런 가짜뉴스가 계속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박사모 카페에서 나온 건데요. 예. 박사모 카페에서 지난 3일에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보낸 편지가 노동신문에 실렸다. 빨갱이 인증했다라는 제목으로 심지어 그 노동신문 전문이 올라왔어요. 조작했겠죠. 예, 포토샵 같은 걸로. 그래서 보면은 이제 노동신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남조선의 대통령 문재인이 우리 당과 국가에 그리고 인민군의 영도자이신 김정은 동지께 편지를 보내셨다. 김정은 동지께서 남조선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축전을 받고 우리 문재인 동지라고 친근감을 표시했다. 그리고 이제 축전, 문재인 대통령이 그 김정은에게 보낸 축전 전문이라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 지도자 김정은 님께 2018년 주최 108년에 열린 평창올림픽을 보면서 북남의 선수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고 우리 결애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우리 같이 힘을 합쳐 북남을 하나로 만들어 봅시다. 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썼다고 지금 이 박사모 카페가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과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정부가 북한 측에 보내는 축전이면 공식 문서거든요. 한국 정부의 공식 문서에 이제 주체 108년 같은 걸 명시하고 북남이라고 스스로를 표현한다. 말도 안 되지. 이게 이런 점에서 이게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러 종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썼겠죠. 그래서 이미 이제 청와대에서도 가짜뉴스라고 확인을 해줬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이제 청와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른바 이제 쪽집게 대응을 하겠다. 이제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 언론 보도 포함해서라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비서실장 시절 그 가짜뉴스가 벌금 500만 원에 처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만간에 청와대가 법적 조치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아니, 저 정도면 그거 만든 분들이 정부가 아니에요? 뭐 주체 108년인지 난 몰랐는데. 나도 몰라. 아주 자세히 알고 계시네요. 예. 진짜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주체력에 아주 관심이 많으신 분들인가 보죠. 북남 이렇게 쓰는 것도 생각도 못했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가짜뉴스 좀 만들지 마세요. 정말. 예. 사실 우리 여러 번 얘기했는데 SBS의 뉴스토리 작가 교체에 대해서 방송 작가 노조가 그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 작가 지부가 있죠. 전국 언론 노동조합 내에 방송 작가 지부가 생겨가지고요. 이 지부에서 이제 입장을 내놓은 건데요. SBS 뉴스토리 작가 교체에 대해서 비정규직 작가에 대한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부당해고로 규정하면서 즉각적인 처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작가들이 이전 이제 그러니까 7명의 작가 중에서 5명의 작가에게 SBS가 해고를 통보했고요. 이유는 개편이었습니다. 개편을 이유로 해서 그랬는데 이제 부당해고가 아니고 계약 종료라고 SBS 측에서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방송작가 지부는 개편을 한 달 앞두고 몇 년 동안 함께 일했던 작가들에게 일방적인 계약 종료를 선언한 셈이다. 그동안 함께 일한 작가를 동료가 아닌 소모품으로 취급하지 않고서야 이러한 해고 통보를 당연시할 수는 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SBS는 부당해고가 아니라 이제 계약 종료라면서 그 근거로 계약서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제 작가노조에서는 그 자체가 작가와 VJ들은 개편에 따라 얼마든지 자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SBS의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다라고 했습니다. 예, 뭐
언론연대도 지금 입장문을 냈거든요. 논평을 냈어요. 그래서 SBS 보도본부는 전체 작가진과 개편에 대한 논의나 이에 따른 인력 감축 협의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SBS가 사실은 그동안 말한 거는 그동안 보도국에서 개편이나 포맷 변경, 경쟁력 강화 등을 명목으로 작가 해고 또는 해고 압박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저희 해고 작가들은 그러니까 이러한 비정상적인 해고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렇게 이제 SBS가 아니고 이렇게 그러니까 방송작가 지부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교체 통보를 받은 작가 한 명이 PD저널과 통화해서 우선 작가들이 뭉쳐서 움직이기로 했고 그런 차원에서 방송작가 지부에 성명서가 나온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 중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저희에게도 뭐 전화가 한번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같이 그 방송작가 지부하고 논의를 해서 뭔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뭐 비슷하지만 오늘 또 방송작가 지부 입장이 나와서 네. 이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로 중요합니다. 이게 굳이 SBS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뿌리 깊은 그러니까 하청 구조. 방송계에도 아주 이제 뿌리 깊은 하청 구조 문제가 이제서야 터져 나온 거잖아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방송사들이 바로잡고 네. 개선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네. KBS 소식입니다. 4년 전에 KBS 영상 기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가 KBS 측에 가해자를 징계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또 새로운 사례인데요. 피해자 측은 지난 20일 KBS에 징계 요청서를 보내서 법원의 확정 판결로 가해자의 발언 및 행동이 직장 내 성희롱임이 명확하게 인정이 됐다. 빠른 시일 내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신인에게 통지해주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요. 2014년 3월 KBS 촬영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파견 직원들과 회식을 한 자리에서 KBS 보도영상국 소속 최아무개 기자로부터 A씨가 수차례 신체적 접촉을 당하며 성적인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A씨의 신분은 사내 하청 노동자였고요. 사건 직후에 이를 문제 삼지를 못했다고 해요. 근데 이후에 최아무개 기자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다음에 내가 이걸 당시에 공론화를 바로 못했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겼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피해 사실을 이제 공론화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이제 지난해 11일 날 A 씨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제 했는데 재판부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피고의 발언 및 행동들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접촉의 범주를 넘는 것이다. 이는 원고의 직장 선배인 피고가 미혼 여성으로서 파견직에 있던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A씨는 어쨌든 사건 발생 4개월 뒤에 계약 만료로 KBS에선 나왔다고 해요. 근데 수년 전 사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건 자체는 옛날에 있었지만 지금 얘기한 거는 일단 1차적으로는 그렇게 성취해놓고 가해자는 죄가 없던 것처럼 그냥 또 행복하게 잘 살았고 회사 쪽에 그걸 알려서 이제 죄값을 받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또 하나는 내가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가 또 생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고요. 또 하나 이제 눈여겨볼 거는요. A씨가 4년 전에 피해 사실을 아예 숨긴 건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론화 하긴 했어요. 근데 KBS 내부에서 소문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뜬 소문에. 무슨 얘기냐면 너 정직원 되려고 이런 소문 지어내냐? 너 1억 원 요구했다며? 네, 이런 소문에 시달렸다고 해요. 이거 아주 전형적인 꽃뱀 그 논리죠. 네, 이게 KBS 내에서 이분을 아주 공격했다고 하고요. 앞서 사건에서도 사실 KBS가 피해자 조치에 있어서 아주 미흡한 모습, 2차 가해를 방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그래서 이번 사건 좀 잘 해결되기 바라고 또 재발되지 않게 이번에는 좀 어떤 시스템 같은 것들을 잘 갖출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미투 운동 관련해서 하나 더 봉우 씨가 이야기해 주시죠. 예, 이거는 사실 이것도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인데 일단은 저희가 오늘 이 보도된 내용을 그러니까 성범죄 내용을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도는 어떤 보도냐면은 3월 4일에 나온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입니다. 밀실, 안마, 비비탄, 박중현은 제2의 이윤택
명지전문대 재학생 진술서 입수라는 제목의 단독 보도인데 이게 어떤 보도냐면은 명지전문대학교 연극영상학과 학과장인 박중현 씨의 그 성범죄 및 폭행 범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학생들이 직접 진술서에 쓴 내용, 그러니까 학생들의 증언이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그 범행 정황들, 범행 증언들을 기록한 그런 보도인데 지난 1일부터 3월 1일부터 조선일보는 단독으로 이 명지전문대 연극영상학과 4명의 교수가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일단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 보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진정서를 본인들이 직접 입수했대요. 그래서 단독 입수해가지고 그 재학생 37인의 진정 내용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라면서 시작되는 보도입니다. 그래서 이 보도 내용을 보면은 역시나 엄청나게 충격적입니다. 뭐 모든 지금 최근에 미투 운동을 통해서 불거지는 이 성범죄들이 모두 충격적이지만 이건 정말 저희가 이윤택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고 그리고 이분은 성범죄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폭행도 또 있어요. 현재 SNS에 이 보도가 피해자들의 확인 또는 피해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보도된 것이라는 저희가 그 내용을 직접 읽어드린 게 나을 것 같은데 본인을 명지전문대 연영과 연극영상학과 재학생이라고 밝힌 한 분의 SNS 증언입니다. 그래서 이분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조선일보와 서울신문이 지금 메인으로 낸 진정서, 학생 진술서 복사본 사진과 그 내용은 학교 측에 신고하기 위해 저희가 떨리는 마음으로 힘들게 쓴 것들입니다. 학교 측에서도 진정서와 진술서 내용은 그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선일보 이명원 기자, 고성민 기자, 저희가 제보한 것 마냥 단독 입수라고 올리셨다. 학교 측에서 알아보니 사실조사위원회 대표 교수님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 누구에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사무실 서류 정리함 안에 넣어놨다고 하시는데 대체 어떻게 그 진술서를 가져가신 겁니까? 무단으로 들어가셔서 훔쳐가셨나요? 기사 보니 진정서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서 가져가셨던데 몰래 찍으셨나요? 저희들의 수치심은 생각도 안 하시고 기사 쓰셔서 메인에 나니 기분이 좋으신가요? 라고 일단 조선일보 기자들에게 지적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보도로 인해서 지금 피해자들이 엄청난 수치심과 고통 속에 있다. 우리의 진술 내용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심지어는 조금씩 과장되어서 공개적으로 밝혀지니 심장이 떨리고 무서운 상황이다. 지금 피해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기자님들이다. 2차 가해다라고 비판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너무 내용이 이건 진짜 보도하기에 매우 부적절한 내용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지금 그 입수 과정도 저렇다고 하니까 저건 정말 고소해야겠네요. 네, 고소해야 되는 수준의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미투 운동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걸 다 모아가지고 지금 학교에 진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렇게 입수했다는 거는 거의 범죄 행위, 정당한 취재라고 볼 수 없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싶어요. 예, 좀 더 확인해보고. 이거 조선일보가 뭐라고 대응해야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게 제일 재밌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주에 지난 주말에 있었던 뉴스 중에서 재밌다고 말하기 좀 그런데 우리 차명진 씨, 우리 종편 그리고 이분이 또 YTN도 나가고 여기저기 이제 보도 전문 채널까지는 들락날락했는데 이분이 이제 또 사고를 치셨는데 이번에는 어디서 사고를 쳤냐면요 SBS 정봉주의 정치쇼에 출연을 했더라고요. 예, 라디오입니다. SBS 라디오. SBS 러브 FM입니다. 여기서 미투 운동 관련해서 말을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왜냐하면 그 인간의 DNA가 남자 수컷은 많은 곳에 씨를 심으려고 하고 있고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말을 한 이제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맥락이 더 웃겨. 미투 캠페인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고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수희 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등과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차 전 의원은 성상품화 문제, 강간 문제, 그다음에 권력에 의한 그 성희롱 내지는 어떤 뭐 농단 문제 이건 다 구분해야 돼요. 근데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강간이나 성상품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또 별도로 얘기돼요, 진수희 의원님. 왜냐하면 그 인간의 DNA가 남자 수컷은
많은 곳에 씨를 심으려고 하고 있고 위험한 아니 점점 위험해지고 있어요. 아니 제 얘기 들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이게 이 진화론에 의해서 이게 입증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는데 그것을 문화를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어하고 자기 통제하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문화의 위대함이 그겁니다. 그 동물의 왕국 좀 많이 보세요. 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슨 아무 말 대잔치 같지 않아? 이 앞에 말은 맞아? 차 전 의원의 수컷 발언에 강 전 의원과 진 전 의원 등이 위험한 발언이라고 그 자리에서 우려를 나타냈는데 차 전 의원이 지금 문제는 권력에 의해 인간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다. 성상품화 등은 별도로 다뤄야 한다며 발언을 철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 전 의원이 지금 차 의원은 동물로서의 인간이 가진 본능, 특히 인간 중에 남성이 가진 어떤 성적인 본능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식의 발언,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차 전 의원이 마구마구 속상해하며 아주 위험하게 왜곡했다고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을 왜 출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섭외한 거예요, 도대체? 알고 한 것 같아. 이런 말을 해주길 바래서 와서 미투까지 하면 더 대박을 터뜨리겠지. 하긴 저희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종편 YTN에서 자꾸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런 의심도 했었죠 사실은. 다 알면서.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건에서 홈런을 해주길 바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홈런을 터뜨릴 줄은 몰랐겠죠. 정말 납득하기 힘드네. 차명진 씨 계속 섭외하는 물론 차명진 씨만 그런 건 아닙니다. 많은 그런 이제 비슷한 분들이 계신데. 근데 이게 청취자의 발언이라고 하는데 이 청취자의 발언이 제일 이제 좋았던 것 같은데요. 절도 욕구 등 수많은 욕구는 정당화하지 않으면서 왜 성욕만을 정당화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한 청취자가 지적하셨대요. 근데 아유 진짜 이 사람 참 주책바가지야. 진짜 나쁜 사람이야. 너무. 저는 이 사람을 SBS에 출연시킨 이 정봉주의 방송 정치쇼도 문제고 SBS도 문제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미 굉장히 여러 차례 입증된 그 문제적 인물이잖아요. 프로 막말러지. 프로 막말러. 민원연 보고서 좀 보세요. 진짜 보고서 한 2개만 봐도 출연 못 시킵니다. 그래서 진짜. 사실은 보도 전문 채널에 나가는 것도 지금 안 된다고 지금 이제 우리가 비판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런 분을 굳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좌우 뭐 보수와 진보를 이렇게 적당히 섞어서 그 진행 그 패널로 등장시키고자 한다면은 최소한 진짜 보수 있잖아요. 이런 프로 막말로 말고 정상적 보수를 좀 찾아보세요. 그래서 구색을 맞춰도 적당히 맞춰야지 이렇게 방송에 부적격한 사람을 이렇게 오시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역시 여전히 파업 중인 YTN 상황에 처해 있는데 최남수 YTN 사장이 또 그 합의 파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남수 사장이 본인의 임명을 조건으로 노조 파업 전에 노조와 합의했던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본인도 이제 이행하기로 했던 조건들이 있는데 본인이 임명만 되고 그러니까 자리에 앉은 다음에 노조에서 요구했던 조건을 전부 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뭐 인사 문제가 계속 그래왔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번에도 문제가 된 건 인사 문제인데 뭐냐면은 지난 10년간 3년 이상 보직을 맡아왔던 간부들에 대해서 보직을 잠정 보류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최남수 사장이 지난 2월 28일에 김장하 편성제작국장을 경영본부장에 김상우 글로벌 센터장을 채널본부장에 임명하는 등 10년간 3년 이상 보직을 맡았던 간부들에 대해서 인사를 강행했습니다. 그럼 10년 전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국장이 본부장으로 가고 뭐 센터장이 본부장으로 갔으니까 직급이 유지되거나 승진한 것이죠. 보직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제 합의했던 내용은 어떠냐면은 12월 27일 이게 벌써 꽤 오래됐네요. 작년 12월 27일에 YTN 노조와 합의문에서 2008년 7월 구본홍 사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3년 이상 보직을 맡았던 간부들에 대해서 YTN 바로세우기 및 미래발전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임원 및 보직 임명 자격을 잠정 보류한다는 데 합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김장하 본부장은 2008년 7월 이후 지금까지 무려 9년 2개월
김상우 본부장을 4년 10개월간 보직간부로 맡아왔던 인물들입니다.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왜 이제 보직을 잠정 보류하는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이게 이제 이명박근혜 정부 내내 그 YTN의 그 어떤 신빙성을 무너뜨리고 보도 독립을 망가뜨렸던 어떤 책임이 있다는데 일단 합의를 했던 것이죠. 최남 사장도. 그런데 그 이제 약속을 찬 것입니다. 일단 그래서 YTN 노조 같은 경우에는 후속 인사라도 포기하라. 그리고 사장 노름을 중단하라 요구를 한 것이고요. 결국은 최남수 사장이 합의했을 때부터 모든 합의 내용을 전혀 이행하려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그렇네. 지금 증명하고 있다. 네. YTN의 개혁과 보도국 독립에 대해서 최남수 사장은 원래 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다. 기만적인 합의 형태로 주주총회를 모면하고 이후 적법 절차를 거친 사장이라는 말로 결국 YTN을 파국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합의하면서 이 임명권에 대해서 주주총회가 열릴 수도 있는데 사실 주주총회가 그때 열렸으면은 그 임명이 철회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노조가 합의를 하면서 이제 노조와 합의를 하면서 주주총회를 안 하고 이제 그 임명이 그대로 진행이 된 것인데 결국에는 그 합의를 빌미로 임명이 된 다음에 합의는 전부 이행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비판입니다. 예, 최남 사장도 이에 대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보직을 많이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과거에 적폐 행위를 했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합의 조항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기자들이나 노조나. 그래서 노조가 합의를 거론하는 게 맞지 않다. 법을 어기는 명예훼손과 인격 분쇄를 했다. 노조가 사과하고 사장을 인정하는 합의 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합의가 의미 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무튼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합의를 하긴 했는데 노조가 날 욕하고 있으니 그 합의 이행 못하겠다 이런 말이죠. 예. 아니 그럼 처음부터 본인이 합의를 깨지 마셨어야죠. 예. 누웠겠는데. 그런 것입니다. 예. 이거 언제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나? 이거 왜 계속 이런 햇소리를 계속하고 방송에는 또 계속 나오고. 이거에 대해서는 또 그런 합의한 적 없다고 잡아떼진 않네요. 그래도. 재밌는 분이네 정말. 나 욕하고 있으니까 합의 이행 못하겠어 이런 거죠. 뭐야? 애들 장난 이거.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딱 애들 장난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 이제 댓글에 3.1절 날 이제 방송마다 좀 달랐다라고 이렇게 캡처를 올려주셨잖아요. 네. 그걸 보고서 그래 그럼 방송 저녁 보도도 한번 쭉 볼까 얼마나 차이점이 있었나 해서 몇 가지 이제 봤는데요. 네,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다른데 너무 다르다. 어머 세상에, 다른 나라 방송 같아. 막 이 정도는 아닌데. 난 그렇다는 줄 알았어요. 네,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미묘하게 조금씩 다들 자기 개성을 할 수 있는 선에서 뽕을 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한번 짚어드리려고 가져와봤습니다. 지난 1일은 99돌 3.1절이었죠. 이날 문재인 대통령 기념사가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첫 번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그리고 일본의 독도 침탈 문제, 그리고 보수 일각에서 흔히 제기하고 있는 건국절 논란, 요것들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일침을 놨죠.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보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사실 이 관련된 보도를 내놓지 않은 매체는 없어요. 모든 방송사가 이것과 관련해서 최소 한 건 이상의 보도를 다 내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한 건 이겁니다. 뭘 뽑아서 썼을까? 이 중에서 뭘 가장 첫 번째 톱보도로 뽑아서 썼고 또 뭘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을까? 이 중에서 네, 이런 것들을 좀 봤고요. 또 하나 한쪽에서는 이렇게 3.1절 기념사가 있었다면 또 한쪽에서는 이제 태극기 집회가 있었죠. 이거 못하죠? 네, 네 행사와 함께 이제 태극기 집회가 이제 열리면서 이제 뭐 광화문에서는 물건을 부시고 뭐 여러 가지 진짜 많이 부셨어요, 근데 생각해요. 네, 뭐 여러 가지 조형물도 부시고 뭐 멱살도 잡고 세월호 천막은 거의 날아갔어요, 진짜. 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축 기념사와 이제 뭐 태극기 집회라고 하는 두 가지 축들에 대해서 좀 차이점을 짚어봤습니다. 자, 우선 7개 방송사 중에서요. MBC를 제외한 6개 방송사가 3월 1일 날 3.1절 기념사 관련 보도를 톡보도로 배치하여 전했습니다. MBC는요. 포스코 경영농단 단독보도, 그리고 이상은 다스 회장의 소환조사, 이명박 공천 현금 수수,
삼성의 다스 수입료 대납 문제, 엄청 열심히 하네요.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로키드 마틴사 유착 의혹 이런 건들을 먼저 보도를 해야 됐기 때문에 7번째 순서로 보도를 했는데 납득이 가는 보도 순서라고 할 수 있죠. 어마무시하다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3.1절 관련된 뭐 보도를 뭐 막 되게 뒤에다가 배치를 하면서 그 앞에다가 막 날씨 뭐 붕어빵 맛있어 막 뭐 이런 보도를 앞에 넣는다면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걸 뭐 톱보도로 내놓는다면 이거 멋있어. 괜찮다. 이거 할 일을 하고 있구나 열심히 그냥 그런 생각이 들죠. 예. 네. 실제로 MBC는 예전엔 그랬어요. 근데 진짜로. 네. 그래서 오해하실까봐 어떤 보도가 앞에 있는지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 외의 방송사들은 다 이제 3.1절 기념사와 관련 보도를 내놨는데요. 제목 등을 통해서 부각한 사안 그리고 언급하지 않은 사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따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채널A 건국 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국절 문제에 주목을 한 방송사가 MBC랑 채널A예요. 근데 태도가 같았겠습니까? 완전히 달랐겠죠. 네. 먼저 채널A 같은 경우는요. 3.1운동 건국의 뿌리라는 큰 따옴표로 첫 번째 보도를 이렇게 내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요. 임시정부 100주년인 내년을 건국 100주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948년 이승만 정권 수립을 건국 시점으로 봤던 과거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며 건국절 논란에 쐐기를 박은 겁니다.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이 뒤에 자유한국당은 근대사에 대한 논란을 재점화시킬 신중치 못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라는 반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딱 보면요. 기사가 유감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네. 반면에요. MBC는요. 관련 첫 보도 제목이 3.1운동 임시정부 대한민국의 뿌리라는 큰 따옴표 보도인데요. 문 대통령이 3.1운동의 가장 큰 성과는 임시정부의 수립이며 대한민국인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을요. 그냥 기사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해줘요. 이렇게 말했어! 이거야? 라고 말해주는 태도죠. 오늘 옛 서대문 형무소 자리에서 3.1절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하나는 3.1운동의 가장 큰 성과는 임시정부의 수립이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위안부와 독도 문제에 관해서 일본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한 겁니다. 네. 그리고 MBN 같은 경우는요. 두 번째 보도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전해주는데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뭐 토를 달거나 부정적 평가, 자유한국당의 반박 이딴 거 소개 안 합니다. 네. 네. KBS는 첫 보도에서는 이제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보도 말미에 그냥 한 줄로 짧게 소개를 하는데요. 다른 보도, 이제 이날 내놓은 다른 보도에서요. 임정에 울려 퍼진 만세 함성이라는 보도인데요. 99주년을 맞은 3.1절 아침, 항저우 임시정부에 만세가 울려 퍼집니다. 3.1 만세운동의 결과물로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은 내년 100주년을 맞게 됩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형태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외에 이제 SBS, JTBC, TV조선은 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부분에 대해 특별히 방점을 찍은 보도를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KBS, SBS, JTBC, TV조선, MBN 같은 곳은 먼저 뭘 했느냐? 위안부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보도를 먼저 부각을 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TV조선이 좀 눈에 띕니다. TV조선만 조금 다른 행동을 해요. 뭐냐면요. 보도 제목에서요. 우선 방송 보도 제목에서는요. 다른 방송사하고는 다르게 위안부라는 표현을 안 써요. 분명히 문 대통령의 위안부 관련된 멘트를 큰 따옴표로 뽑아 쓰거든요. 근데 다른 방송사들은 다 위안부 이렇게 표현을 다 이렇게 그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멘트를 다 뽑아 쓰는데 뭐라고 해요? 뭐라고요? 읽어드릴게요. 큰 따옴표. 가해자 일본이 끝냈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써요. 그러면 네 위안부라는 멘트가 안 들어가고 그냥 가해자 일본이 끝냈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아주 이상하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쓸데없는 부분을 그렇게 해서 제목까지 뽑았을까? 쓸데없는 부분을 하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다른 방송사들은요. 그냥 이 앞에다 그냥 위안부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앞에 써줘요. 뭐에 대해서 가해자인지 일본이 써주거든요. 그렇죠. 이상한 태도죠. 또 하나 온라인 선고 기사 제목도 좀 이상한데요. 다른 방송사들은요. 예를 들면 문 대통령 가해자가 끝났다가 말할 수 없어. 뭐 이렇게 여기에도 위안부라는 단어가 없죠. 문 대통령 위안부 뭐 문제 가해자가 끝났다고 말할 수 없어. 뭐 이렇게 하고 끝내거든요. 근데 그 TV조선은 이렇게 한 다음에 뒤에 일본 극히 유감. 일본 반응까지 제목에다가. 네, 일본 반응을 붙인 유일한 방송사입니다. 야.
이런 면에서 보면 참 사소한 차이지만 대단해요 정말 TV조선은. 자, KBS가 같은 내용을 다룬 보도 KBS가 어떤 제목을 달았는지 말씀드릴게요. 온라인 선고 제목: 문 대통령 위안부 독도 직격 발언. 일본 끝났다 말해선 안 돼. 이렇게 해놨고요. MBN 네. 같은 경우는요. 문 대통령 위안부 문제 끝났다는 말로 못 덮어 일본 반성 촉구. 이게 상식이죠. 예, 대부분 이렇게 나가요. 예. 대부분 이렇게 나가거나 위안부가 포함된 큰 따옴표 제목으로 나갑니다. 근데 TV조선이 아주 기묘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그 관련 발언을 열심히 전해주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말은 해야겠는데 임시정부 얘기를 할 수는 없어. 근데 위안부 얘기라도 해야 되는데 위안부란 말은 하기 싫어. 그것도 난 열심히 전해주고 싶진 않아. 그래 일본 반응을 가지고 오자. 이게 저희 그냥 느낌입니다. 네, 저희가 느낌. 이거는 그냥 저희가 하는 생각이에요. 이 정도면 일본 방송이지 이거. 네, 독자들 반응도 그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좀 상상이 들었고요. 예. 그러면 이쯤 되면 좀 궁금해지죠. 일본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바로 반발했잖아요. 이 반응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좀 특이점이 보였나?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방송사들의 보도 태도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일단 일본 정부의 반발 자체를 아예 전하지 않은 방송사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이거 왜 본능적으로 자꾸 맞추려고 그럴까요? 저도 모르게 기다리게 되네요. 근데 이게 뭐 안전했다고 해서 큰 문제 또 비판할 거리는 아니라서. 지금 뭐 PD님이 맞췄으니까 봉우 씨도 한번 맞추셨어요? 뭐. 그러니까 PD님이 답을 하셨다고? 답을 했으니까 봉우 씨도 한번 답을 안전했다. 내주시죠. 이건 그냥 약간 불성실한 걸 수도 있거든요. 아무 의미 없이. 네. MBN 보겠습니다. MBN요? 네. MBC입니다. 네. 뭐야? 이게 PD님과 제가 자꾸 이렇게 민감하게 자꾸 뭔가 맞추려고 그러고 반응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하실 필요 없지 않나요? 그런가요? 난 재밌는데. 그래? 베나베나 쇼에서만 하면 되지. 왜 우리가 평소에도 이렇게 노예가 되어야 되죠? 이걸 왜 노예라고 생각하세요? 봉우 씨가 맞추면 봉우 씨가 또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네. 잘 못 맞춰서 죄송합니다. 피해의식이 있어요. 예. 아닙니다. 잘 진짜 못 맞춰요, 근데. 봉우 씨가 맞춘 것만 나중에 편집해서 특집 방송 내보내주세요. 생각해보면 제가 정말 못 맞춥니다. 예. 네, MBC 같은 경우에는요, 문 대통령이 기념사를 통해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다시 한번 결연하고도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라는 점까지 얘기하고 일본 정부가 막 반발한 거는 아예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비판할 거리가 아니에요. 보도 안 했다고 해서. 사실상 MBC가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생각할 수 있겠죠. KB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보도에서 문 대통령 발언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단신을 뒤에 바로 연달아서 보여줍니다. 근데 한 23초 정도 되는 단신으로 일본 반응을 짧게 앵커가 읽어주고 다음 보도로 넘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일본 반응에 대한 어떤 코멘트는 없어요. 네, 그런 수준이고요. 다른 방송사들은 이제 정상적인 보도, 일반적인 보도로 이제 전달을 해주는데요. 자, TV조선 같은 경우는요, 일본의 반발, 이로 인한 한일 관계 악화, 한미일 공조 우려,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부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날 TV조선이 내놓은 관련 보도가 3건이에요. 근데 3건 중에 한 건, 첫 번째 건이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 관련 보도고, 나머지 2건은 3.1절 행사 관련 보도예요. 근데 이 한 건의 보도, 첫 번째 그 톱보도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이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절반 정도 나오고 나머지 반이 일본의 반응인 거예요. 그래요? 네, 그 정도 이런 수준인데 그 안에는 이제 한미일 공조 우려까지도 같이 나오는 거죠. 이쯤 되면은 누구 말을 더 열심히 보도해줬는지 좀 헷갈릴 정도인데. 일본 방송이라니까 3.1절에. 네, 앵커가 예를 들어서 일본 정부가 극히 유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한일 관계가 더 깊게 얼어붙을 것 같습니다. 먼저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기자도요. 문 대통령은 또 독도가 일본에 가장 먼저 강점당한 우리 땅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위안부 합의 파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한미일 공조의 균열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문 대통령이 강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외교 관계가 악화될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근데 일본의 기존 태도에 대한 비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본이 내놓고 있는 기본 역사 인식이라던가 또 문제적인 행태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없는 거죠. 이걸 지적한 문 대통령에 대한 우려만 있는 거죠.
자, 그럼 다른 방송사들은 어땠느냐? 먼저 SBS는 일본 정부 태도를 아주 정면으로 비판을 합니다. 아, 이게 성실한 거죠, 이제. 이게 보도를 해주려면 이렇게 보도해줘야 돼요. 예. 네,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스가 장관은 독도 문제를 대국적 관점에서 냉정하고 끈질기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모른 채 하면서 독도에 대해서는 수시로 시비를 걸겠다는 이중성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입니다. 도쿄에서 SBS 성혜영입니다. 그냥 이렇게 말해버려요. 보도에서 그냥 자기 목소리로.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JTBC 같은 경우는요. 첫 보도에서 일본 반발 양상을 언급을 하긴 하는데요. 그냥 한 줄짜리 멘트로 그냥 딱 그러니까 반발했다. 유감 표명을 했다라고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 보도를 내놓는데 어떤 수준이냐면 국회 개슈만큼이나 2020년 목표로 하고 있는 헌법 개정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50%대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세 결집을 위해서 이 독도 문제나 위안부 문제를 다시 꺼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이었습니다. 라는 그런 수준의 분석을 내놓지 뭐 일본과 우리가 사이가 나빠질 것이다 뭐 이런 수준의 그러니까 뭐 유화적인 사실상 네, 그런 얘네들이 왜 이럴까요? 왜 이러는 것인가? 그러니까 관계가 얼어붙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은 왜 이런 것인가? 라는 정도의 수준의 분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채널A 같은 경우도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TV조선처럼 이제 비슷하게 했겠느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채널A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일본 극도로 유감이라는 보도에서 일본 정부 반응을 그냥 상세히 전달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막 특별히 그러니까 얼어붙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는 뭐 사실관계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간중간에 이런 좀 표현을 써요. 이틀 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선 위안부 강제동원이 날조라는 주장을 늘어놨습니다. 막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직접 비판하진 않지만 사용한 어휘들이 미묘하게 약간 일본의 심기가 좀 불편하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이죠. 양심이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닌데요. 그냥 뭐 일본 방송 같진 않은 뭐 그 정도 수준. 근데 보통 특히 뉴스에서는 저런 어미 하나의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네. 시청자한테 다가오는. 그러니까 보통 늘어놓았다 막 이런 거는 굉장히 부정적 어미이기 때문에 사용을 잘 안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일본 측 반응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사용했고요. MBN 같은 경우는 이상한 짓을 또 하나 합니다. 뭘 했겠어요? 뭘 했을까? 스크립트? 또 조작했어요? 다시 보기에 이걸 안 올려요. 일본 반응을 전하는 보도를 내놓거든요, 실제로는. 근데 다른 관련 보도는 다 다시 보기 올리는데 일본 정부 반응을 전한 보도만 다시 보기에 안 올려요. 아니 MBN이 특히 이런 짓 이거는 이런 짓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는 거지? 왜 이러는 건지를 제가 정말 그러니까 이게 나은 씨가 뉴스 볼 때도 이런 일이 지금도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거고 예전에 제가 뉴스 볼 때도 이런 일이 너무 많아서 스크립트 조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의심을 걷어내고 정말 순수하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냥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정말. 이게 그러니까 스크립트 올리는 직원, 그러니까 이거 뭐 방송을 올리는 그 담당자 직원분이 약간 덤벙덤벙 되시는 분인가? 이런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생각도 해봤어요 저는. 정말 그런 거 아닐까? 왜냐하면 그분은 봉우 씨가 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근무를 하신 분인데 그러면 지금 계속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 정도면 인사고과에서 좀 떨어지죠. 네, 이분은 그러면은 사실상 좀 벌써 계약이 종료됐어야 한다. 맞는 말이네요. 근데 정말 너무 심해요 MBN이. 근데 이 보도를 한번 봤는데 보도 자체는 굉장히 짧아요. 뭐 1분이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김주아 앵커 멘트를 읽어드릴게요. 이걸 듣고 일본이 가만히 있을 리 없겠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멘트를 처음에 내용 기념사를 먼저 보여준 다음에 나온 바로 보도거든요. 이걸 듣고 일본이 가만히 있을 리 없겠죠. 극히 유감이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관영 매체는 문 대통령이 일본의 역사인식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고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 없는 보도인데. 일본 정부의 반응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중국 관영 매체의 반응을 딱 보여주고 딱 끝나요. 그렇죠. 외신의 반응 정도인데. 네, 외신 반응 두 개를 딱 붙여놓고 끝나는 보도인데 왜 지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 다시 보기 페이지, 방송사 다시 보기 페이지의 문제점을 저희가 강하게 매번 나올 때마다 지적하는 이유는 이거는 명백한 그러니까 어떤 보도를 지웠던 간에 명백하게 독자를 속이는 거거든요. 시청자를 속이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요새 TV로 뉴스 보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청률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면은 대다수 사람들이 방송 뉴스조차도 온라인으로 소비하거든요. 그러니까 MBN 같은 경우에도 시청률은 떨어지지만 온라인으로 송가하면은 대다수 사람들이 그 매체명을 모르고 보게 됩니다. 온라인 특히 포털 통해서 보면. 그러니까 MBN도 온라인 송고된 매체는 조회수가 상당할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이렇게 지워버리면 온라인 자체에 송고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방송에 냈던 보도 중에 일부를 어떤 메커니즘과 어떤 이유에선지 시청자들한테 꽁꽁 숨긴 채, 심지어는 자기네들이 몇 개를 지운다는 사실조차 숨긴 채 몇 개를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집이 되는 거죠, 일부가. 이상해요. 예. 이거 굉장히 이상한 거죠. 예. 지금 이 보도도 제가 보고서에 쓰진 않았지만 의심하고 있는 거는 뭐 일본 정부의 반응을 소개한 게 문제가 됐다기보다는 이와 상반된 중국 언론의 반응을 나열한 게 뭐 우리가 이런 것까지 소개해줘야 되나라고 하면서 지운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저에게 민원 저에게 밤의 사무처장이 있는 것처럼 MBN에 보도국장이 아니고 밤에 보도국장이 있는 거야. 저녁에 송고용. 그래서 이 온라인은 완전히 그러니까 그 MBN 앵커 멘트도 그렇고 막 기자 멘트도 그렇고 자기가 다 재검열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송고하는 용도는 내가 정지하겠다. 진짜. 이렇게 생각해서 막 지우거나 부적절한 건 내리거나 막 고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서는 그렇죠. 예. 이 모든 것이 이해할 수가 없는 행태거든요. 온라인 팀장들이 다들 있긴 하거든요. 온라인 팀에서 이거를 마구 이렇게 만져도 된다고 허락을 한 것 그러니까 보도국에서 온라인 팀에 그런 정권을 줬거나 아니면 아예 자기네 뉴스를 너무 안 봐가지고 온라인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하는 건데 이게 모를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보도국에서 정권을 온라인 팀에게 이렇게 줘서 사실상 이거는 김주아 앵커가 막 항의해야 되는 거죠. 왜 내 말을 내 기자 멘트를 왜 네 맘대로 고치느냐. 맞아요. 이렇게 해야 되고 각 기자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정권을 보도국장이 그냥 온라인 팀이 더 우리보다 똑똑해, 우리보다 판단력이 좋아, 우리가 걔네가 우리보다 훨씬 뭔가 우리 회사에 민폐를 끼치지 않는 그 신중한 태도를 계속 선택하고 해왔어 이렇게 생각하고 걔네한테 정권을 주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 자체가 사기 일종의 대국민 사기거든요. 맞아요. 자기네 보도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뭐 약간 결이 다르기는 하지만은. 새누리당 의원 이정현 의원이 홍보수석으로 있을 때 KBS에 전화해서 막 항의했잖아요. 우리 그 유명한 그 전화도 그 세월호 관련해서 그 유명한 그때 읍소. 그때도 그 읍소에서도 보도 좀 내려줘 슬쩍 뺄 수 없어라고 했을 때 그 이제 김시공 국장이 그건 불가능하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한번 보도로 전파를 탄 것은 사실 틀렸어도 그대로 올려야 되고 부적절했을 때 내리면서 그 사유를 설명하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기사 수정 그 이력을 공개해야 되는데 지금 MBN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심각해서 좀 아무튼 공개 질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심각해요. 그러니까 최소 3년이에요. 지금 배날 활동가랑 저랑 일하는 내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최소 3년이고 더 긴 시간 동안 이런 문제가 반복될 수도 있는데 이게 원래 어느 정도로 기자들이 항의해야 되는 문제냐면은 예를 들어서 SBS에서 우리 아까 뭐 그 미디어 스크랩에서 이재용 얘기했지만 이재용 회장이 그 메르스 사태 때문에 삼성병원 사태 때문에 사과할 때 원래 방송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왔어요. 이재용 회장의 사과에 대해서 사과 같지도 않다. 보여주기식이다. 근데 이게 온라인 송고용으로 다시 보기에 비판 멘트 싹 다 잘라버리고 아까 우리가 문자에서 확인한 정말 이재용 회장이 사과하는 장면만 나고 끝난 거예요. 온라인 송고용에서 그렇게 편집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 정말 SBS 기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당연히 들고 일어나고 보도국장한테 항의하고 엄청나게 그때 문제가 커져서 여기저기 보도도 많이 됐단 말이죠. 그 정도로 기자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건데 이상하게 MBN은 조용해요. 매번 이런데. 신기합니다. 기사가 아예 사라지잖아. 온라인에서. 그러니까. 신기합니다. 네, 그러면 계속 해주시죠. 우리가 지금 딴소리에 우리가 너무 막 MBN의 이 문제. 네, MBN은 나중에 뭐 그 특집 한번 사라지는 MBN 기사. 다들 기다리시는 그럼 태극기 집회 보도. 이게 더 궁금하긴 하네요. 이제 퀴즈 하나 나갑니다. 일단 극우보수단체의 그 태극기 집회 당일 보도를 아예 하지 않은 방송사가 두 군데 있어요. MBC 채널A, SBS, JTBC. 봉우 씨가 하나를 맞췄습니다. 네, MBC, MBN입니다. MBN으로 갈 걸. MBN하고 채널A를 이제 고민하시는데. 완전 틀렸네. 네, PD님은 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MBC는 이날 딴 거 너무 많이 보도했어. 이명박 다스마 이런 거 너무 많이 보도했는데. KBS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일단 MBC하고 MBN은 그냥 아예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KBS 같은 경우는 단신으로 서울 도심 곳곳 3.1절 집회 열려라는 21절짜리 단신인데요. 여기에서 태극기 행동본부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도 광화문 일대에서 태극기 집회와 구국기도회 등을 열었습니다라고 언급을 해줍니다. 근데 뭐 화면이나 이제 뭐 다른 뭐 멘트 이런 것들로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의 주장을 소개하거나 혹은 반대로 폭력 사태가 있었다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진 않아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언급만 딱 한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남은 방송사가 SBS, JTBC, TV조선 채널A인데요. 자, 이 중에서 유일하게 단 한 곳만 이 친박 집회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채널A? 왜냐면 채널A는 강병규 기자가 있거든. 아, 맞다. 나도 잊고 있었네. 강병규 기자가 있어, 채널A는. 박사모에 들어가 있을 것 같아. 저는 TV조선 보겠습니다. 이거는 참 너무 논리적이라 반박할 수 없네. 네, 반박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강병규 기자가 맞아요. 네. 비판할 수가 없지. 네, 저녁종합뉴스에서 사실 이런 이슈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이 백승우 기자인데요. 네, 이분이 또 그분과 함께 또 이렇게 취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채널A만 유일하게 받아쓰기 형태의 보도를 내놓습니다. 근데 보도 제목이 사법살인 대규모 친박 집회 이거예요. 근데 보도가 일단 다른 방송사의 관련 보도하고는 특이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3.1절에 열린 태극기 집회라는 점을 언급을 안 해요. 보도 내에 그러니까 다른 방송사들은 3.1절에 왜 이런 태극기 집회를 해? 3.1절 거를 안 하는 거야. 왜? 막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근데 3.1절에 했다는 말 안 하고 그냥 친박 집회. 근데 화면에는 온통 태극기야. 화면 눌러보면 진짜 모든 사람이 다 태극기를 들고 화면에 한 뭐 1분 이상이 다 태극기를 막 이렇게 흔들고 있는 모습이죠. 네. 또 하나, 이게 보도 순서상으로도 다른 3.1절 보도하고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해당 보도 바로 앞 순서로는요. 그 완도 어선 그 실종사 수색 관련 보도가 있고요. 그 뒤에도 환경미화원의 뭐 24시간 밀착 취재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그냥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 보도의 다른 특징 하나는 뭐가 있냐면 해당 집회의 다른 다양한 문제점을 일체 지적이나 소개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이 사람들이 이 집회를 열어서 무슨 주장을 했어요? 라고 말하고 끝나는 보도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전혀 언급을 안 해요? 전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박이네, 그럼. 폭력 뭐 이런 거 전혀 없고요. 화면상으로도 안 보여주고요. 다들 평화롭게 태극기를 흔들면서 석방 뭐 이런 모습. 아니 그렇게 보도하면 안 되는데 되게 힘든데 그렇게 보도하는 게 더 힘든데? 신기하네. 네, 그 힘든 일을 해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 서석구 박근혜 전 대통령 전 변호인 뭐 이런 분들의 멘트를 보여주고 네, 마무리가 되죠. 너무 충격적이다. 이거는 의도적이지 않고서 그걸 보도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100%라고 보고요. 자, 그럼 TV조선은 비판을 했다는 거죠. 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보도도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비판을 했는데 좀 이상한 그 지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넘어가면 또 TV조선이 아니지. 네. 제목은 일단 보수단체 수만 명 도심 태극기 집회라는 보도입니다. 표면적으로는요. 폭력 집회라는 점에 비판을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왜냐하면 온라인 송고형 보도 제목이요. 도심 곳곳 태극기 시위, 경찰과 충돌하고 시민 폭행 소동도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얼핏 봤을 때 이런 느낌이 들죠. 이게 TV조선은 역시 집회는 다 폭력 집회 프레임을 씌우는구나. 친박이건 상관없어. 그러니까 누가 하던 간에 일단 거리에 나오면 다 싫은 거야 그냥. 그런 생각을 일단 하게 되죠. 근데 아니에요. 또 그런 거 그건 페이크입니다. 그건 뭐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거짓말을 한 겁니다. 진짜. 그건 페이크고요. 잘 보면요. 예를 들어서요. 앵커 멘트는 뭐 이런 식이에요.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는데 흥분한 일부 시위대가 잘 가던 시민을 폭행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기자도 뭐 도심의 극심한 정체가 벌어졌고요. 뭐 일부 참가자들이 지나가던 시민들과 뭐 태극기와 주먹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보여주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1절인데 이게 3.1절 정신과는 어울리지 않은 집회다 이런 지적도 해요. 근데 뭐냐면 이 보도를 보면요. 제가 멘트하고 화면이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화면은요. 비교적 평화로워요. 그러니까 그래요? 말은 되게 지금 뭐 사고가 난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위협을 하거나 사람을 폭행하려고 하는 장면은
거의 그러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그냥 뭐 태극기 봉들고 막 이렇게 막 하는 하는 모습. 그것도 위협하는? 시민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경찰 폴리스 라인 있는 데서 경찰을 거기서? 막 이렇게 하는 모습. 그리고 그러니까 봤을 때 위험해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결정적인 장면은 안 보여줬다는 거군요. 막. 그 장면이 안 나옵니다. 광화문에서 부시는 장면이 안 나와요. 천막 다 부시고 하는. 네. 그리고 그 장면에 대한 언급도 안 나옵니다. 뭐야 그러면 사실상 실질적으로 가장 논란이 된 폭력 상황에 대한 언급은 없고, 그렇죠. 그런 거죠. 없고 그 다음에 봤을 때 그냥 뭐 저 정도는 옛날부터 맨날 하던 것인데 뭐라는 장면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막 심각해 보이지 않는 장면이 짧게 나오고 다른 장면들이 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를 성토하는 장면들이에요. 아니 뭐야 기자 멘트랑 그 완전히 다르잖아요 맥락이 화면은. 왜 그렇게 했대? 자 기자 멘트로 하고 뭐 이렇게 매치가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한 2분 1초짜리 보도인데요. 실제 그 마차를 빚는 모습은 한 20초 정도 보여주고 나머지 장면은 아까 말씀드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 흘리는 문재인 대통령 흉상을 만들어 계란을 던지고 집회가 진행될수록 정부를 향한 비판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라는 설명과 함께 실제 흉상에 계란을 던지는 장면. 근데 폭력적이다. 네,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상하게 보통 그러면 흉상에 차 던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문재인이라고 쓴 어이라고 쓴 흉상을 막 클로즈업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뭐 종북 정권, 뭐 종북 좌파 정권 막 이렇게 상여 같은 게 막 지나가거든요. 그거를 또 이렇게 막 클로즈업 해주고 이런 식인 거예요. 화면 구성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보여주는 거죠. 진짜 화면 편집으로 그렇게 했구나. 심하다. 네. 그리고 또 사람들의 태극기 집회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되게 질서정연해요. 또 그런 장면을 찍었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질서정연하게 태극기를 흔들면서 탄핵 무효 머리띠를 메고 그냥 탄핵 무효를 외치면서 다 침착하게 태극기를 흔들어요. 그런 장면들을 그러니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도를 보면 온라인 선고용 제목은 분명히 폭력 집회라고 했는데 보도를 본 다음에 남는 감정은 문재인 정부를 정말 싫어하는군. 이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렇죠. 질서정연하게 싫어하는구나. 네, 질서정연하게. 그러니까 되게 싫어하는구나. 그리고 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싫어하는구나. 저 정도로라는 느낌만 남는 겁니다. 그리고 채널A랑 TV조선 보도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다른 방송사하고 다르게 TV조선하고 채널A는 유독 집회 참가자들의 숫자를 말해줍니다. 뭐냐면요. 채널A는요. 서울역 집회에서는 경찰 추산 5,000명, 그다음에 주최 측 추산 1만 5,000명 이런 식으로 경찰 추산과 지체 측 추산 인원수를 말을 해주고요. TV조선도요. 경찰 추산 5,000명, 주최 측 추산 15,000명이라고 말을 해줘요. 자, 이런 식으로 인원수를 말해주잖아요. 특히 주최 측 추산의 인원수를 말해줄 경우에 되게 아까 말한 그 효과가 강화되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정말 싫어하는구나. 그 느낌을 강화하는 보도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사실은 폭력 집회라는 프레임은 페이크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쯤 되면 채널A보다 더 나쁜데. 네, 장난친다고 보는 거고요. SBS 같은 경우는 똑같이 집회의 폭력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냐면 희망 촛불 그 조형물 파괴 행태를 보여주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상식적이죠. 네, 비교적. JTBC 같은 경우는요. 폭력 집회 프레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올바른 방향성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뭐냐면 집회 안에서 가짜 뉴스가 유포되는 것들. 그다음에 이게 하필이면 왜 3.1절에 이런 태극기를 들고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두 건의 보도로 나눠서 따로 얘기를 하는데요. TV조선 채널A하고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들 비교하니까 더 잘 와닿으시죠? 네, 이런 차이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예, 대댓글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련 곰탱님께서 우리 댓글로 저희가 오늘 미디어 스크랩에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그 삼성의 언론과야 삼성의 어떤 공모 그 문자를 장충기 문자를 댓글로 또 제보를 해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또 미련곰탱님께서 저는 101을 몰라서 101 하니 화분이 심겨 힐링이 된 부산 101번 버스가 제일 먼저 떠올랐네요.
왜? 저희가 그런 얘기했었죠. 처음에 원오원 얘기해서 얘기 나왔을 때 그거 봤을 때 뭐가 떠오르느냐 그거 얘기했었잖아요. 저희가 잠깐. 그래서 저 달마시안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본인은 101번 버스가 떠올랐다고. 그렇군요. 예. 사람마다 참 다르다는 것도 참 신기합니다. 예. 자, 레이니 칠세님께서 일요일 어머니와 교회 다녀오고 간만에 외식하러 식당에 갔는데 TV조선을 봤다. 조금 짜증이 났지만 참고 있었는데 세상에 그러면서 TV조선에서 드라마를 한다고. 예. 게다가 사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TV조선이 이제 사극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갑질을 할까 이런 걱정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쓰셨거든요. 저도 진짜 걱정이 되네요. 왜냐하면 안 하던 자들이 돈 없는 돈에 자기들 말로는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던 이 드라마를 게다가 사극이 돈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다는데 이 과정에서 진짜 갑질이 없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까나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네요. 사실 저도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시청을 한 건 아니고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대군이라는 드라마고 여러 유명 배우들 나옵니다. 주상욱 씨도 나오고 양미경 씨도 나오고 아무튼 TV조선의 첫 이제 사극 대하 드라마인데 사실 저는 이거 보면서 갑질도 당연히 걱정되지만은 저는 조금 더 큰 걱정이 뭐냐면 TV조선이 이렇게 자꾸 정상인 코스프레를 하잖아요. 이거 분명히 이거 재승이 이대로 그냥 넘어갑니다. 은근슬쩍 넘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TV조선이 지난번 재승인 심사 때 거의 탈락이 아니고 사실 점수는 탈락이었는데 그때 이제 충격을 많이 먹었는지 이게 엄청나게 그 다른 종편들보다 채널A, MBN보다 JTBC는 이미 거의 정상적으로 하고 있었고 저 편성 비율 같은 거요. TV조선이 가장 열심히 해요. 채널A, MBN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벌써 드라마가 두 개째 올해 벌써 2개째 런칭하는 겁니다. 이전에 제가 제목을 까먹었는데 니듬짝의 스매싱인가? 예, 그 시트콤인데 그걸 런칭해서 하고 있었고 이 두 번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부터 저희가 열심히 비판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탐사보도 세븐이라는 프로그램을 또 만들었어요. 탐사보도 프로그램이죠. 나름대로 어쨌든 지들은 제가 볼 때 그냥 화장실 몰카 탐사인데 어쨌든 지들은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TV조선이 채널A하고 MBN에 없는 드라마와 탐사보도를 선제적으로 시작했단 말이죠. 이건 뭐냐면 재승인 심사 넘어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넘어가고 싶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하면요. 분명히 또 방통위가 그냥 봐줄 공산이 크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지금 걱정이 큽니다. 예, 4440416님께서 주말이 다 가네요. 주말은 잘 쉬셨는지요? 다음 주에도 탈탈탈 해주셨어요. 이걸 보니까 좀 위안이 되네. 별로 못 쉬었는데 못 쉬었어요. 예, 미련 곰탱이님께서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저희 영상을 캡처를 해서 보내주셨는데 내가 이런 황당한 짓을 했다니. 놀랐군요. 저희 올린 거 보면요. NG컷 때문에. 네, NG컷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애초에 이렇게 그 블루스크린 앞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면 그 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안효강 활동가가 만들어주시는 거고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동영상 여기 있네. 동영상 편집은 편집하시는 이정일 PD님 실력 대단하신 것 같아요. 미련공태님께서 써주셨는데 요것은 저희 안효강 활동가가 해주십니다. 안효강 활동가가 동영상은 또 전문가시거든요. 그래서 안효강 활동가님이 해주시는 것이고 우리 이정일 PD님은 팟캐스트 전문가이십니다. 네. 예. 네, 몽호점님께서 미투와 관련한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차장님 나오신 거. 네, 제가 이날 남인순 의원님하고 둘이 나가서 했는데 저는 장윤선의 이슈파이터는 또 처음 가봤거든요. 근데 여자 셋이서 방송을 해서 나름 재미있고 편안하게 그 미투 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너도 뭐 할 말이 있냐 서로 이제 미투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처음 졸업하고 회사 잡으러 다닐 때 회사 여기저기 기웃거릴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똑순이 이미지와는 달리 직장에서의 놀란 가슴에 그냥 뛰쳐나왔다고 하니 저 역시 놀랍네요. 용감한 장윤선 기자도 실제 그런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못했다는 것도 놀랍고요. 참 알게 모르게 이 사회가 너무 그런데 무심하고 무지했던 것 같네요.
다들 자기 딸 같고 누이 같은 이들에게 어찌 그런 일을 하고도 뻔뻔하게 변명하고자 하는 것들을 보면 참 남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네요. 앞으로 이 나라가 최소한 이 정도의 성추행, 성희롱은 추방되리라 봅니다. 대통령이 인이잖아요. 라고 써주셨어요. 아무튼 간에 우리 사회가 지금 이 일은 혁명적으로 꼭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지금의 그날도 얘기했는데 이 정도의 소란 난리를 치고 있는데 또 이대로 변화 없이 그냥 진행한다면은 정말 너무 허탈하고 너무 살고 싶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러브케이지님, 주한미군을 사위로 둔 그 사람이 혹시 태극기 부대의 일원이라면 익명의 군사 전문가가 자유한국당 관계자라면 괜히 기대리가 아닙니다. 이제 진화하고 있습니다. 포켓몬스터처럼 말이죠. 다음 단계는 이거는 읽지 않겠습니다. 진화하지 않도록. 사실 저희가 기레기라는 용어도 좀 다르게 바꿔보자는 사실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못 읽겠네요. 근데 원래 애들한테도 나쁘게 계속 얘기하면은 그대로 삐뚤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튼간에. 근데 뭐 요런 의심은 저희도 많이 합니다. 진화했다. 아니. 저 익명의 군사 관계자가 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 아니냐 이런 거는. 그것보다는 없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기자의 또 다른 자아가 아닌가. 그렇죠. 실체가 없을 것이다라는 의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 방송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월요일인데 월요일은 원래 좀 우울한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처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내일 다시 좀 힘을 내서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